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테슬라의 주가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선형 차트로 돼 있는데, 일단 오늘 얘기는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국내 주식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되게 특별하게 요 테슬라를 모셔왔어요. 근데 오늘 얘기는 이제 뭐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뭐 분석하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 서학개미라고 하는 막 주식 시장에 이제 작년에 막 입문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오신 분들도 있고 미국 시장 위주로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 이제 하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테슬라 정도는 들고 있지 않나요?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 $900 근접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20 이 정도까지 막 계속 주라락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고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현재 심정에서는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심적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뭐 테슬라에 관련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 영상 말고 다른 데서도 이걸로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1000 이상 간다, 뭐 $10,000 갈 거다, 막 그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어려워질 거로 예상이 되니까는 막 이미 손절한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발만 구르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좀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 겸 저희가 좀 편하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언니님, 뭐 갑자기 이제 제가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일단 딱 오늘 이 주제랑 함께 든 생각이,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를 이야기해준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의 현상과 상황을 테슬라니까, 뭐니까 이렇게 다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감기를 걸릴 수 있다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과정, 그 안에서 거품이 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지금 뭐 테슬라가 거품이 낀 가격이다 아니다 이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해해주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를 보통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잖아요. 여기서 샀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수익권이니까 조정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참 열기가 핫할 때 사신,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은 왜 이러지?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심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여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좋은 주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샀으니까 이 좋은 주식은 계속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현상 자체를 이제 사실 언니님은 이거 당연한 거잖아, 뭐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좋은 주식이든 안 좋은 주식이든. 근데 그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신 거죠, 많은 분들이.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주식과 안 좋은 주식의 기준점이 자기 자신이 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시발점이죠. 내가 얼마에 샀냐에 따라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가른다는 거. 그죠. 여기서 산 홍길동이나 여기서 산 둘리나, 둘리한테는 안 좋은 주식이고 홍길동한테는 좋은 주식입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좋은 주식, 누군가한테는 안 좋은 주식이 아니라 그냥 둘 다 배제하고 테슬라는 그냥 테슬라예요. 누구한테 갔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질 수는 없고, 홍길동이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를 했고 둘리는 조금은 더 욕심적인 투자를 했다, 요 정도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면 한 달 만에 거의 한 30% 빠진 거잖아요. 네. 이때 샀던 홍길동도, 뭐 이때든 더 낮은 가격에 샀던 홍길동도 좋은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스스로 안 할 것 같아요.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이제 불만이 가득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요즘에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또 최근에는 막 어떤 분은 막 일론 머스크 관상까지 막 안 좋다 막 이러면서 막 이분을 악인으로 만드는 그런 일종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막 타겟을 하는 거죠. 마녀 사냥이 필요한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뭐 책임을 져야 돼. 막 감정적으로 또 변해가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드는 생각은, 투자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해는 갑니다. 무언가를 탓하고 아니면은 자신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를 스트레스 풀 특정 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이해는 가지만 그냥 투자자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부분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이 테슬라를 사는 분들이 뭐 단타 치려고 샀을까?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고 이 산업의 태동기일 뿐이고 거기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고 현재. 그리고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죠.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에 잠재력이 있는 그런 산업을 하고 있는데 우주 산업 이런 쪽으로도.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계좌 관리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계좌 관리를 필두로 한 전략 뭐 이런 쪽에서 애초에 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시작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매우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테슬라를 사면서 단타 치려고 한 건 아닐 텐데 이 부분은 저도 놀라운 게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깜짝 놀란 게 삼성전자 가지고도 단타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제 그게 뭐 틀렸다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단타 치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데야 여기는 안 망해 또 막 이런 기준점이 여러 개인 상태에서 막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그런 분들이 2마리 토끼 또는 3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1타 3피 하려고. 근데 그거를 잡기보다는 3가지의 단점을 다 가지고 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때 상황에 자기가 이제 기준점을 3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기준점에 위배되는 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네. 그리고 계속 그 자기의 원칙을 깨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뭐 이 테슬라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그냥 초장기로 보고서 이제 산업의 시작이니까 장기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샀든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그 계좌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을까. 근데 이게 정말 큰 문제인 상황인 분들은 애초에 시작 전부터 좀 문제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량 기업, 대기업들의 이러한 차트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자주 일어나.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국내 주식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LG화학을 보더라도 테슬라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충분히 빠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대형주에서도. 다른 대형주 한번 봐볼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들은 보여지고요. 지금 이 파동 자체가 테슬라냐, LG전자냐, LG화학이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파동 현상은 어느 기업에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가치가 어찌 되었든 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가치의 급등에 대해서 이 안에는 이해관계가 많이 꼬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정도 가치는 아니지 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힘겨루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단순히 좋다 안 좋다를 논하기 이전에 투자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다를 먼저 알아주시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빈번하게 나오는 상황, 그래 알겠어. 근데 나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때 사서 이때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좀 길게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냥 감안하고 장기 투자하면 되나요? 근데 그렇다가 꼬꾸라지면 어떡하나요? 테슬라도 지금 왠지 그럴 것 같은데요. 막 이제 이런 질문들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도 이거는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클럽 안에서도 이런 유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딱 꼬집어 드리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이때 관심이 생기셨나요? 부터 물어봐요. 연일 매스컴에서 이야기 나오고 핫해졌기 때문에 관심이 생긴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 기업이 그렇게 좋았었으면은, 그리고 장기 투자로 괜찮았었으면 왜 그 전에 이 해당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을 때는 관심이 없었나요? 왜 핫할 때 관심이 생겼을까요? 근데 왜 지금부터 장기 투자일까요? 뭐 요 부분을 스스로와 많이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대화는 하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모순이지 않나요? 결국에는 뭐 좋다는 시그널이 있을 때 그때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맞는 이야기 같지만 오히려 투자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핫하다는 거는 가격적으로 가장 비쌀 때 자신은 그때부터 오르기를 바라는, 투자에서는 모순이죠. 투자에서는 오히려 투자 잘한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훨씬 더 괜찮은 거를 발굴해서 가지고 있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팔고 나오는 행위에서는 정확히 지금 질문하신 거에 반대 행위가 투자인 거죠. 남들 다 관심 가질 때 나도 들어가서 더 올라서 팔고 나온다. 아름다운 그림인 건 맞지만 투자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보거나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니님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막 급등할 때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던데 뭐 내로남불인가요? 정도의 차이도 그냥 다르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그렇게 급등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종목과 할 수 없는 종목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물어본 거지만 어님이 여기 뭐 급등할 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 거는 맞고 그것도 되게 즐겨 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막 뭐 장기 투자하려고 막 가치 투자 들어간다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애초에 질문이 좀 방향이 틀렸죠. 네, 그렇기도 하고 저도 제 기준에서 저는 LG전자 이런 부분에서는 저 꿈도 못 꿉니다. 그죠? 네. 뭐 제가 이제 여기로 예를 들은 이유도 있어요. 요 정도는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여기서 거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게다가 LG전자고 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요거거든요. 요거 LG전자 아니라면 이거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저 상한가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지만 LG전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디테일과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기준점 같은 거잖아요. 제 기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은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그 기준점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찾아나감에 있어서 자신이 그냥 혼자서 기준점을 세워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욕심이 득실 붙은 기준점으로밖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욕심을 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서 초반에 초보자일수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그게 욕심의 기준인지 아니면은 되는 방향의 기준점인지를 구분과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의 조언은 최소한 필요한 거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클럽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니님이 이 영상 찍는 시간 말고 밥 먹는 시간도 거의 빼시면서 밥은 드시죠? 못 먹을 때도 많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많으신가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못 먹을 때도 많죠. 밥 먹는 시간까지도 거의 빼시면서 시장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진짜 거기 회원분들한테 다 계속 그거 해주시고 계세요. 진짜 이게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감사드리죠, 이렇게 말씀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시간 빼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훈련시켜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도 명확하게 뭐 이런 건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이게 모든 케이스가 다 입체적으로 보자면 다 달라요. 이 케이스는 그 모든 케이스를 소위 말하는 감각적으로 그냥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나는 감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걸 구분하고 나는 감이 없으니까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다 경험이고 결국은 그게 다 실력이에요. 그걸 쌓아가야 되는 게 이제 주식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막막해 보이지만 그거만 좀 초반에 그 감각을 익혀나가는 훈련만 제대로 하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언님 주식하는 거 되게 쉽다고 하셨잖아요. 네.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말 안 하지만,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대응이 조금 고달파지는 것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뭐 수익을 내고 계좌를 관리하고 그러는 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수익 내는 게 쉽다, 아니면 수익 빵빵 내는데 쉽게 한다,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절대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 자체가 쉽다는 거는 주식 활동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추려진 상태에서 그거를 내 감정 넣지 않고 묵묵히 이행하는 거거든요.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진 않잖아요. 사실 뭐 막 하루하루 막 목숨 부지하는 거를 걱정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쉽지는 않아요, 사는 게. 근데 그냥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삶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더 잘 사는 거고, 삶의 노하우가 좀 부족하거나 좀 기반이 약한 분들은 조금 더 어렵게 사는 거고, 이런 건데 이제 주식도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 분모는 하나 있죠. 일하러 가는 건 싫잖아요. 그죠? 하지만 가는 거고,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거고,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하는 거는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맨날 하던 일이 쉽지, 갑자기 안 하던 뭔가를 하려 그러면은, 뭐 사무일 하던 분이 갑자기 노가다를 막 한 달 동안 하려 그러면 그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주식도 익숙하게 만들고 내가 잘하는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솔직하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이, 기존에 회원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선배분들을 보면서도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저희가 이제 이 클럽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클럽이 되게 소중한 공간이 됐어요, 저희한테도. 그리고 여기 있는 회원분들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더 알차고 좋은 그런 공간으로 꾸려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계속 있거든요. 저희 그동안의 과거의 영상에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영상 같이 보시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면서 가볍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정주행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목적은 수익이거나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클럽에 있든 아니면 밖에서 정주행을 하시든 모든 사람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 말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이해는 못하세요. 하지만 이 말을 꼭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워야 채워진다는 거는 만약에 훈련이나 공부 아니면 주식 실력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존에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부터 비워내야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도 계좌를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요, 계좌가 비워내질 줄 알아야 새로운 게 채워지고 새로운 기대 수익치가 생기면서 수익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식 활동은 배움이든 매매든 비우면서 채워가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꽉 움켜쥐고서 양손에 주먹을 꽉 쥐고서 사탕을 두 주먹에 꽉 쥐고 있어요. 근데 앞에 새로운 과자가 나왔습니다. 사탕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과자를 절대 들을 수가 없다라는 그냥 단순한 원리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비워야 채워진다라는 거는 이제 뭐 탈무드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정말 얘기인데, 그런 얘기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게 진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들으면 되게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왜 진짜 그래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시작했죠. 테슬라.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뭐 아싸 컨텐츠 막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정말로 제 댓글에, 저는 이제 이 유튜브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잖아요. 댓글에 이 얘기를 이제 막 하세요. 그만큼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상에서 와 진짜 저는 일론 머스크를 갑자기 이렇게 막뭐 사탄처럼 만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주식이 떨어져서 힘든 거냐?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식은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애초에 이제 본인이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주식을 시작한 게 아닐까, 밑바탕이 좀 약한 상태로 달려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진짜 좀 고민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이제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기반을 튼튼하게 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실력과 경험을 올바로 쌓아가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영상 노하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럽이라는 걸 하면서 하루 종일 붙어서 어니님이 그런 거를 해주시고 계세요. 저희가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이렇게 오래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정말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특이함은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되게 좋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100% 누려가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